안녕하세요. 메이필 클리닉 대표원장 손은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다 보니 얼굴에서 눈과 이마만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다들 이마 필러 시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필러 시술이 이마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마 필러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면 항상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대답해 드릴까 해요. 그래도 가장 흔하게 받는 첫 번째 질문은 부작용은 없나요? 인데요. 이마 필러도 모든 필러 시술과 마찬가지로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은 있기 마련인데요.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괴사나 실명, 그리고 염증 또는 장기적으로 오는 지연성 염증 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괴사나 실명은 필러가 혈관에 주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끝이 둥글고 끝이 막혀있는 캐뉼라를 사용하니 혈관을 뚫고 필러를 직접 혈관에 주입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혈관이 눌려서 혈관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빠른 대처를 한다면 회복이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무서운 부작용들 말고 이마 필러를 할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은 필러 주입 후에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장님의 손맛과 함께 환자분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시술하기 전에 저와 어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항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저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이마 필러 시술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이마 어디가 꺼져 있어서 여기를 채우고 싶어요? 아니면 눈썹뼈가 튀어나와서 남성적이게 보이는 게 싫어요 등등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환자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마 필러를 하기 전에 왜 내가 이마 필러를 하려고 마음먹었는가를 원장님께 잘 설명하는 것이 예쁜 이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이마가 가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다음 순서는 이제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몇몇 분들은 저에게 시술을 받고 가신 환자분들의 후기 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마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이마뼈와 눈썹뼈의 상태예요. 필러로는 뼈의 모양을 아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마 모양을 여러 번 쳐다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신의 이마를 포토샵이나 어플로 보정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 다들 자기 사진 한 번쯤은 보정해 보셨죠? 보정해 놓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보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확실한 의사소통을 하고 시술을 시작하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마 필러 하기 전에 내 이마 포샵 해보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자주 받는 질문은 몰딩이에요. 몰딩이 뭐예요? 아니면 필러 하고 나면 꼭 몰딩하러 다시 와야 되나요? 아니면 셀프로 몰딩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몰딩은 쉽게 설명하면 필러를 주입하고 나서 도자기를 빗듯이 손으로 필러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모양을 다듬는 과정이에요. 처음 모양이 만족스럽다면 다시 재내원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처음 시술 시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일부분이 꺼져 있거나 필러가 고루 퍼지지 않은 곳이 보인다면 시술한 날로부터 1에서 2주 사이에 재내원하셔서 몰딩을 받으시면 돼요. 셀프로 몰딩하기는 쉽지도 않고요. 섣불리 만지다가 모양이 더욱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초기에는 시술 부위에 감염 위험성도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 필러 하면 필러가 처져서 눈으로 내려오나요?
필러 맞고 나면 필러가 처져서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마 필러 시술 후에 초기에는 붓기가 생기면 붓기가 눈두덩이 쪽으로 내려오면서 눈두덩이가 부었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가끔씩 필러가 눈 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눈썹뼈와 눈썹은 아주 단단하게 잘 붙어있는 구조라서 이마에 넣은 필러가 눈썹 밑으로 흘러내려 눈두덩이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필러가 눈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붓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마 필러 후에 눈이 처지거나 쌍꺼풀이 풀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초기에는 붓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필러 시술 시에 근육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이마나 미간 보톡스 등을 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톡스 시술 후에 이마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돼요. 평소 눈 뜰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던 분들의 경우 이마 근육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 눈이 좀 더 작게 떠지고 눈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는 필러에 의한 효과는 아니고 눈 뜨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면 보톡스를 최대한 위쪽으로 시술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러는 눈썹을 지나서 눈두덩이로 처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로 인해서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눈두덩이가 붓거나 쌍꺼풀이 풀리는 것은 대부분 붓기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필러 시술에 의한 붓기는 시술 2-3일 후에 가장 심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지는 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마 필러 시술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들 물으시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대답해드릴게요.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있어요.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고민스러운 이마는 네이필에서 상담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